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저기가 이제 부산항대교고 저쪽이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야,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여기 오니까. 와. 바쁘게 흘러가는 부산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이바구길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바구 길이잖아요. 이바구가 사투리로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바구 길,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길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걸어보니까 이 너무 높아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막 투덜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또 언덕이네, 지금.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길. 조심조심 내려가게 되는 계단 사이로 등을 맞대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여기 피난민분들이 이제 모이면서 임시거처를 만들면서 이 마을이 됐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고향 얘기, 뭐 가족 얘기, 뭐 추억들, 수많은 얘기들이 이곳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 부산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바다보다 짠 눈물이 흘렀던 삶의 터전이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 만남의 장소이자 귀향을 고대하던 기다림의 장소, 부산입니다. 야, 골목이 정말 좁습니다. 팔을 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와, 정말 좁은 골목이에요, 여기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니까 평지가 없어서 야, 여기다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군요, 진짜 그때 당시에는. 한국 전쟁 때 모여든 피난민들은 평지에서 밀리고 밀려나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높은데요, 이거? 이거 뭐 한 10층, 20층 될 것 같은데, 계단만 봐도. 매일 산을 오르고 내린 주민들이 주워온 돌로 하나하나 쌓아서 올린 것이 계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68개의 돌로 이루어져서 168 계단입니다. 저는 뭐 200계단, 300계단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모노레일을 좀 타고 가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높다, 야. 이 모노레일은 주민들을 위해 구청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반가워했을지요. 저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가는구나, 이렇게. 와, 여기 뭔가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 모형도 있네요, 저기. 옛날에 이 168계단 우리 물장구 지고 올라가던 데잖아요. 아, 진짜요? 예. 직접 우리 어머님은 진짜 올라가셨었어요? 아이고, 우리 형님들, 아, 예, 형부들은 요 산꼭대기에 살았었는데 네네. 남자들은 이 물지개, 아. 엄마들은 아기 업고 보따리 들고, 야. 예, 그래 얼마나 힘든 저 이게 몇 번 올라 다녀봤는데 네. 이제 안 움직일 때 아. 정말 힘들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음. 다리가 좀 아프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계단 올라가자 해갖고 한 번씩 계단 타고 다녀요. 지금 뭐 카페들이 생겼는데 예전엔 다 이런 게 없었죠? 예, 그럼요. 예전엔 뭐였어요? 다 뭐 밭이었다 이러던데. 아, 여기는 예, 어, 그래도 어. 옛날에 좀 더 산전소, 여기는 여기가 어. 이제 6.25 사변 나고 와 있습니다. 어. 피난민들 오면 영주동 저쭉 전부 다 네네. 피난민촌이었거든요. 아. 여기도 거진 다 있으면 동네골 저쪽에서 안창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는 거진 다 피난민촌이에요. 피난민촌이었구나.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예. 등짐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았던 그 시절의 사람들. 피난민의 아픔은 이곳에서도 이어집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아, 여기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느낌이.
뭐 벽화도 보이고요. 뭐 집들이 다다닥 붙어 있는 느낌도 약간 예쁘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보이고 약간 서울로 치면은 약간 망원동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젊은 느낌이 쫙 올라오는데요. BTS 벽화도 있네요. 제 벽화는 왜 없을까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산 자락에 높이 솟은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마추픽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부산의 산토리니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전쟁을 피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점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인 마을은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바닷바람처럼 거친 세월을 그대로 맞아왔는데요. 낙후되었던 감천마을은 2009년 변화를 결심합니다. 아, 여기 또 호떡이 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마을 어때요? 감천마을? 좀 뭐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문화마을요? 네네. 나폴리 같죠? 나폴리, 이탈리아 지금 나폴리 같은 네. 느낌이구나. 근데 이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피난민들이 모여서 지어졌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아세요? 그 얘기를 좀? 피난민 촌이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사진 작가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너무 예뻐서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그 여기서 계속 오래 사셨던 우리 주민들도 계세요? 실제로? 예, 많이 있어요. 아, 아직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많이 사세요. 그 예전에 그 피난민들의 건물들 흔적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보시면은 어떠세요? 있죠? 밑에 건물들이 거의 뭐 발전을 안 시켰으니까. 어. 얼마 전만 해도 뭐 같이 화장실 쓰고 막 그랬었을걸요. 아, 여기가. 예전에. 네, 아. 공유 화장실로. 사실 이제 부산 하면 이제 어묵하고 호떡이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어묵은 뭐 이제 바닷가 근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글쎄요. 부산에서 아마 씨앗호떡을 시작했으니까. 아, 여기가 그래요? 원조니까, 네. 원조가 그래요? 제가 먹어보고 한번 맛을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곳을 먹어봤거든요. 전 지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산하면 씨앗호떡이죠. 알겠습니다. 부산하면 어묵이고. 또 씨앗을 주는구나 저기다가. 또 주는구나. 자, 부산 씨앗 호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확실히 고소하죠. 고소하고 현지 원조가 원조가. 깊으네요, 맛이. 와, 이거 지금 뭐 완전 견과류가 기가 막히네요. 인정입니다, 인정. 와. 여기 또 이제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조금만 가시다가 네네. 아래 골목으로 내려가시면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예, 문화마을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곳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마을에 어. 직접 색칠하고 네네.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떤 걸 좀 체험을 해볼까요, 제가? 저희 마을이에요. 네네. 진짜 마을이 쫙 있네. 계단식 마을입니다. 오, 맞아요. 네. 한 채 한 채 직접 색칠하셔가지고요. 네네. 원하는 대로 계단에 놓으셔서 네네.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좀 줘보시면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네. 여기 마을이 네네. 한 채 한 채 있는데요. 네네. 원하는 대로 색연필로 색칠을 하시고 네. 계단에 원하는 대로 놓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나중에 붙여드릴 거예요. 아. 우리 마을을 통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한번. 네. 해봐요. 색칠해.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구나. 자, 여기다 한번 저렇게 올려놓고. 재밌네요, 이게. 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마을을 진짜 색깔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자, 마무리까지. 자, 드디어 제가 만든 마을, 영진이 문화마을. 여기 어린 왕자도 제가 넣었습니다. 제 친구니까요. 제 마을로 놀러 오세요. 점점 빈집이 많아지는 공동화가 시작되자 감천 문화마을은 마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도시 재생, 벽화를 그리고 빈집을 문화 공간으로 개선하니 예술 마을로 소문이 나 타지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자생을 위한 북카페,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 관광객도 즐겁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민도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 여기 관광하러. 관광하러?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마을이? 어머, 뭐 예쁘네요. 옛날 그대로 있어가지고. 옛날 그대로? 아니, 여기 마을이 이렇게 된 이유 혹시 아세요? 네, 피난민들이 옛날에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거 부산은 해변 바다고 그죠. 바다 면적이 좁잖아요. 부산은 이렇게 산이 높으니까 뭐 질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마을이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게. 이런 데 한번 잘 살아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참 트여가지고 바다도 보이고 좋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관광객이 주는 활기참에 주민들의 표정에는 무거웠던 삶의 그늘이 많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여기 우물이 있네요. 우물 터가. 이게 뭐지? 여기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잠시만. 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여기에 이제 우물이 있네요. 예, 우물이지요. 이 우물이 왜 있을까요, 여기요? 주민들이 네네. 주거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물을 먹어야 살잖아. 그죠. 그래서 물 먹으려고 샘을 이제 정돈을 한 거지. 어. 바위 틈에서 나던 옹달샘이었는데 네네. 물을 좀 많이 나기 위해서 좀 더 파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우물을 드셨네요? 그렇지요. 이 마을 분들이? 그럼요. 그 예전에는 진짜 뭐 수돗물이 안 나왔던 안 시절에는 나왔지요. 여기를 떠서 진짜. 그렇지, 그래요. 여기다가 네. 빌마기를 치고 네네. 트레박으로 처음에는 바가지를 퍼먹다가 네네. 양이 작아서 좀 깊이 파가지고 트레박으로 풀 수 있게 다시 만든 샘입니다. 그럼 물을 떠서 이걸 지고. 그렇지. 지게 지고 양동이 이고 여자들 아. 갖다가 날라 먹었죠. 여기 이제 한 네. 4, 50가구가 요 먹고 살았어. 그걸 들고 저까지 올라가야지. 내려가야지. 그때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아니 나지요. 우리 선생님도 진짜 그랬던 적이. 그렇지. 나도 물찌개 많이 졌어. 아. 저 어렸을 때에 그 당시에. 총각 때. 아. 그렇지. 안 먹으면 못 살으니까 물을 먹어야 되니까 낮에 직장 갔다 왔다가 갔다 와서 밤에 오면은 사람이 한 100명씩 줄을 서요. 물 받으려고. 아, 차례가 줄을 와야 서서. 줄을 서서 양동이 쭉 이래 놓고 아. 순서가 와야 그러면 내가 한 100명 뒤에라 이러면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나와서 순번 찾아서 물 받아가고 이렇게 살았지. 그때 당시는 어땠어요, 여기 이 감천마을은? 전에는 환자집으로 아. 구성이 되고 천막 치고 살고 이랬었어요. 아, 그 전쟁 때. 그렇지. 여기가 6.25 직후에 피난민 이주촌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거지가 된 거지. 아. 그러다 보니까 네네. 양짝 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거지로서 한 4,000가구 이상이 한 4,500가구 이상이 거주해서 살았던 동네입니다. 아유, 우리 어르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숟갈 딱 또 먹었으면 좋겠네. 아쉽다. 아. 별 보러 가는 계단이라고 있는데, 저렇게 계단이 있네요. 저 계단이 148계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별을 보러 가는 계단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문득 뒤돌아보면 현기증으로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 지어진 이름으로 어려웠던 시절의 아픔이 담겨 있다. 좀 마음이 조금 좀 뭉클하네요. 저는 더 올라가서 별을 볼 줄 알았는데 어지럽고 현기증 때문에 별이 보인다는 그런 의미군요.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네요. 네. 그 시절 고된 삶의 흔적은 관광 명소가 되어 그 시절의 이바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내려온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11만이 넘는 북한의 병력이 38선을 넘어 일제히 내려왔습니다. 국민들은 남으로 어떠한 도착지 없이 내려갔습니다. 전쟁의 아수라장을 피해 피난한 것은 국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부터 이어지던 우리의 수도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대구로, 그리고 1950년 8월 18일 부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전쟁이 멈출 때까지 천여일 동안 임시 수도 정보는 전난을 피해 이곳 부산시 서구에 머물렀습니다. 보존 너무 잘 됐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만나기로 한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문화관광해설사 곽예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임시정부 수도 맞죠? 예전에. 네, 맞아요. 근데 음. 영준 씨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네, 말을 네네. 여기는 임시 수도 기념관이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임시 정부 수도는 다르죠. 아니에요? 네네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임시 수도 기념관이라 하면은 음. 나라에 어떤 변이 있어서 음. 전시나 또는 사변으로 인해서 수도가 임시로 잠깐 옮기는 것을 말하고요. 또 임시 정부 수도 이렇게 하시면은 나라가 1919년 3.1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가 해외로 많이 나가게 돼요. 그 해외로 나간 정부가 망명정부가 만든 수도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을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정말 많이 달라지네요. 네네네, 그렇죠. 제대로 알고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예전에 그 대통령이 네. 관저가 있던 곳도 맞죠? 네, 업무도 보고 네네네. 숙소로 쓰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곳이 이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관저라고 하지 않았어요. 경무대. 경무대. 지금 말하면은 청와대와 같은 역할을 했죠. 기거하면서 정치를 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자 이곳으로 피난을 왔고 피난 올 때 많은 정치, 입법, 사법 다 왔었어요. 오다 보니까 대통령 가족까지 와서 영부인과 함께 수행비서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치를 하셨던 곳이고요. 대통령 관저로서 사용을 1950년 8월 18일부터 휴전 때까지 1023일 동안 이곳이 바로 대통령이 업무를 받던 부산 피난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 와서 네. 함께 하셨군요. 네네, 진짜. 그렇죠.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의 가족들, 그러니까 관사로 썼던 것은 소화장이라는 아파트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 요즘 안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요. 들어가서 전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세요. 네. 선생님, 같이 가시죠. 네. 이 서재인데, 혹시 저분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여기가 그 직무를 보시던. 네네, 그렇습니다. 저 당시에는 정말 뭐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군사 회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관할하시면서 특히 국제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국제 활동이라면 어떤 활동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 가운데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만남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뉴욕 주지사 토마스 드윌을 접견한다든지 또 중국의 예술단, 문화예술단 접견, 그다음에 영국의 극동 함대 사령관, 해군 몽크리트 소장을 만난다든지 또 해외 기자, 또 외국 국빈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익의
상승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국제활동들입니다. 와, 그 당시에 정말 외교 활동을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선거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선거요? 네네네. 전쟁 중에 선거를 했다고요? 네네. 와, 진짜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1948년 간접 선거로 제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대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 달 전에 제2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가 선출이 됐는데 여소야대의 형식으로 선출이 됐어요. 여당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원했고 야당에서는 국무위원 국회 불신임 의결권을 위한 개헌 발췌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헌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1952년 8월 5일에 직선 대통령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여쭤볼까요? 네네. 그때 투표를 할 때 투표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20%, 30%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전쟁 중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쟁 중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그죠? 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그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예. 더 몇 높아요? 퍼센트? 더 높아요? 네네네. 와, 그러면은 50%? 한 60%까지 올려, 70%요? 몇 프로입니까? 더 해요? 네네네.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겠죠? 네네. 네. 88.1%의 국민 참여율로 투표가 진행됐어요. 와, 88.1%. 와, 대단합니다, 투표율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74.6%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 중인데 목숨을 걸고 투표하러 갔잖아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지금은요, 투표날 빨간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도 안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도 없고 그런데도 투표율이 조금 그때보다 낮잖아요. 정말 이 정도면 99%, 100%가 투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맞아요. 그런 초국가 비상 상태에서도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세우기 위해서 88.1%의 참여를 가졌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럼 또 전시관 또 어디로 네. 좀 보러 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정말 처절했던 피난 생활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있어요. 어디로 전시관으로 갈까요? 제가 모실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네, 따라오십시오. 네, 가시죠. 네. 여기 뭐 이제 역사가 있는 데가 많이 있네요, 선생님. 네, 그죠? 여기는 주로 네네. 이제 6.25 역사 선생님. 오롯이 어, 담겨서. 잠시, 안녕하세요. 네, 잠시 좀 이렇게 좀,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네. 네네네. 기념관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옛날에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왔었는데 부산을 많이 못 즐기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좀 놀러 온 김에 좀 즐겨보자 싶어가지고 기념관을 좀 오게 됐습니다. 네. 이곳이 예전에 임시 수도였다고 하는데 혹시 아셨나요? 이곳이 임시 수도였다는 게 저는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잘 모르나요, 진짜로. 네. 근데 이 전쟁 와중에 네. 이곳에서 선거를 했다는데 그것 혹시 아십니까? 전쟁 중에 선거요. 전쟁 중에 선거를 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드릴게요. 네. 네. 그때 당시 선거 투표율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전쟁이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렵네요.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 투표율이 60% 정도 음. 되니까 네. 아마 전쟁 중에는 그보다 낮은 한 50%? 아니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 선생님 정답은 뭐죠? 그렇죠. 88.1%의 음, 유권자 참여율의 선거가 있었어요. 88.1%.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전쟁 중에 그렇게 높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저희 또 구경하러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선생님 밀면집. 아니 저도 아까 보면서 밀면집을 네. 봤는데, 네. 근데 이 밀면은 피난 음식입니까? 네, 네, 그렇다고 봐요. 진짜요? 그럼요. 저 음. 경기 이북 저 위쪽에서 피난 왔던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밀면은 이제 냉면은요, 그 메밀에다가 양념을 해서 먹는 게 냉면이고 재료가 메밀입니다. 근데 예, 메밀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남한의 여기 따뜻한 지방 때문에. 그래서 구호 물품으로 받았던 그 흔한 밀가루에다가 전분가루를 넣어서 면을 빼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밀면인데, 처음에는 밀냉면 이렇게 했대요. 근데 밀냉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밀면 해서 지금 그 밀면.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보급품을 받아서 네. 그때 이제 밀가루로 해서 만든 게 밀면이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 와, 이 집밥이 정말 먹고 싶을 텐데, 네. 이 피난민들에게는 밀면은 정말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음식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 풀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밀면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산에 오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밀면에도 피난민들의 기나긴 이바구가 담겨 있었네요. 오늘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바구를 들으러 가봐야겠습니다. 부산 남구 우암동 소막마을입니다. 아, 이곳도 피난민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라고 하네요. 해방 후에는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이 소막을 주택으로 고쳐서 사용하였다.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일부 소박들을 미군들이 사용하거나 피난민들이 생활 공간이 되었다. 경사진 산에 가축의 막사에 살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의 흔적을 또 하나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 밀면집이 있다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올라가고 네네. 그 노란 건물 있죠? 네네. 그 안으로 좀 같은 걸 들어가면 돼.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얼마나 드셨어요? 우리가 평생 좀 먹고 있지 뭐. 몇 년 동안 드셨어요, 거기서? 여기 지금 내 문제 한 70년 가까이 70년을 드셨다고요? 나한테 간다고.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가서 먹어봐야 알지 뭐안 네네. 먹어보고 어찌 하는 맛있어, 게 맛있어. 맛은 있어요. 그럼 비냉하고 물냉 중에 어떤 거를 먹어야 될까요? 비빔냉면이다. 비빔냉면. 비빔냉면을 좋아하니까. 비빔냉면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네. 여기로 가라고요. 네. 와, 1919년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100년도 훨씬 넘은 그런 집이네요. 과연 원조의 맛이 어떨지 기대되는데 한번 제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00년. 안녕하세요. 와, 여기 딱 왔는데 보니까 일단 1대, 2대, 3대 저희 딱 사진도 보이고 지금 4대째, 그리고 메뉴가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딱. 분위기가 그 옛날 식당 그 느낌 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오다 봤는데 저기 보니까 가계도와 이 고향 마을 지도가 저기 있더라고요. 와, 옛날에 그 글씨들하고 이렇게 지도가 딱 있어서 더 신기했어요, 진짜. 자, 이제 주문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됩니다. 물이냐 비빔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와, 뭘 시켜야 될지 일단 사장님을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사장님 맞으십니까? 저는 3대. 3대. 물러난 사람. 아이, 그래도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장님은 몇 살 때 내려오셨어요? 여기 약간 2살 때. 2살 때? 예.
아, 원래는 어디셨어요? 원래는 한경남도 흥남시, 저 흥남이 없어지고 함흥시, 흥남시 내오리. 아, 그때 그 배 타고 내려오신. 그치, 일사국 때 때. 아. 그래가지고 거제도에서 1년 있다가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산. 여기서 터전을 잡으셨구나. 예. 어디 흥남부에서 하다가 병원기 냉면 장사니까 30년 동안에 이국에서 병원기 냉면 장사 일대 할머니가 옆 피란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밀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밀면을 정말 처음 개발한 게 바로 여기입니까? 예, 그렇죠. 아, 정말입니까? 예, 이거는 그거는 확실합니까? 예, 오. 그거는 이래 정한금 씨가 우리 저 모친. 아, 예. 그때 이제 밀가루가 한도 많아서 섞어서 이제 만드신 거군요. 그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이 원래 이름은 농마국수예요. 한문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 가루가 너무 비싸가 이제 밀가루 배급을 많이 탔어요. 배급을 밀가루로. 근데 그걸 갖다가 이대 어머니가 몇 번 이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에다가 이제 고구마 가루를 섞어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네. 내가 처음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이제 밀면이 돼서 밀면 탄생입니다. 아, 그래서 탄생이 됐군요. 우리 선생님, 지금 너무 이제 잘 되셨고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좀 다른 데로 옮기셔도 될 텐데 여기만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언이 있었어요. 어떤 유언이요? 우리 부모들, 아, 우리 일대 할머니들 뭐라고 하셨길래? 통일이 되면 고향에 올라가라. 절대로 이사 가지 말고 요 자리에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통일이 되면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이사를 가지 말고 요 자리에서 해라. 정말 그 통일이 돼서 정말 올라갔으면 정말 하는 바람도 있네요. 예, 네. 예. 그러면 저기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물이냐 비빌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나갑니까? 비빔은 저 위에 사람들, 아, 북쪽. 네, 그 사람들이 비빔을 이제 매운 거 좋아하고 비빔 네네. 좋아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은 물. 그래서 물이 좀 더 많이 나갑니까? 물이 많이 나가지요. 그러면 저는 물 밀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잡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원조 네네. 할머니가 원조가 갑니까? 원조가 지금 냉면 밀면 말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영광입니다. 예. 회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아, 드디어. 이거 원래 밀면입니다. 네네, 자, 고맙습니다. 한번 네. 찢어서 가지고 네네. 잡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와, 이거 뭐 이게 밀면이군요. 네. 자, 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는 이제 차가운 거 먹기 전에는 요 계란으로 위를 보호해라라고 해서 계란을 먼저 한번. 와, 진짜 면이 쫄깃쫄깃하네요, 진짜. 와, 이게 냉면보다도 더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더 좋은데요, 밀면이 확실히. 국물도 한번. 와. 와, 원조의 맛이 이거든요. 원조의 맛입니다, 진짜. 와. 그동안 먹었던 수많은 냉면, 뭐 밀면도 먹어봤는데 원조를 따라갈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밀가루에 고구마 전분이 더해져 쫄깃한 면발.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의 육수. 실향민에게 그리운 고향의 맛이었던 밀면은 세월이 흘러 부산을 떠올리는 추억의 맛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순식간에 정말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쭉 뻗은 흰 탑이 하나 보입니다. 충렬탑. 별다른 장식은 없는데 장엄함이 좀 느껴지네요. 네.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임진왜란 때 항전했던 국민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곱게 우뚝 솟은 탑의 모습에서 전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은 우리 국민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순국선열을 모신 충렬사가 있습니다. 을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의 연못, 의중지입니다. 유유히 물속을 헤엄치는 잉어의 모습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로워 보입니다. 와, 지금 연못에 잉어가 제 팔뚝만 해요. 진짜 엄청 커요. 무거운 역사가 있는 곳인데 이 연못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영진 씨. 선생님. 네네. 아까 또 만났는데 그렇죠. 또 오셨어요? 네네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입니까? 아이,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 희생하신 네. 순국선열 분들이 계신 네,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 연못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기 공원도 넓고 그렇죠. 저는 그냥 힐링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조경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원이지만 우리가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간 엄숙하면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신 네. 순국 선열분들을 기리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정확히. 그때 이 독립성 전투에서 이 부산을 지켜주셨던 그런 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모셔진 분들 중에서는 그때 부산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동네부사 송상현 분과 정발 장군, 윤흥신 장군, 그 외에 많은 분들이 89명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여자분 4분을 함께 모셔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명원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네네. 네, 이쪽으로 가십니까? 네. 선생님,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충렬사에 모셔진 부산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동네부사 송상영 부사께서 외장에게 던진 말씀으로 전쟁을 해서 죽기는 쉽지만 길은 열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처음부터 이 충렬사는 여기에 세워진 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13년 정도 있다가 동래성 남문에 조그마한 사당을 지었을 때는 송공사라고 했어요. 송공사에서 송상현 부사를 재앙을 지내는데 거기가 남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기가 흐르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곳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전쟁이 끝난 지 60년 만에 가장 찾은 땅이 명당 이 땅입니다. 알랑리. 이 명당으로 이사와서 학교와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2개를 짓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그때 외장 고니시 육기나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희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야.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협상을 조선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는 길을 싸우려면 너가 대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열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에 대한 답으로 전사이 가도난 싸워 죽기는 쉽지만 절대 길은 열 수 없다는 나라를 못 지키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적은 조총이라는 무기를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 턱 앞에까지 왔을 때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송상현 부사의 충절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면 어차피 질 싸움이고 네. 전략적으로 너무 밀리는데 인간이라면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그냥 길을 비켜줄 텐데 네네.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움을 한 이 선조들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영진님처럼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저랑 함께 네. 충렬사 경례를 돌면서 우리 역사 공부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네. 네. 가시죠. 네. 근데 저기 선생님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네, 여기 사당에는 모셔진 분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재앙을 모시러 갈 때나 또 그분을 뵈러 갈 때는 항상 옳은 발을 먼저 하고 따라서 이렇게 걷는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동래성 전투는 그야말로 피비린내라는 전투였고요.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그 동래성에 쳐들어왔던 외상들, 미츠우라 시게노부라는 일본 외상은 정말 그 손부사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부사의 그 덕행, 또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손부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정말 아니다. 그러니 도망을 하자. 그래서 목숨을 빌고 시간을 빌어서 훗날을 도모하자고 했어요. 송상현 부사는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죽겠다는 항쟁의 의지를 다시 태우게 됩니다. 의열각이라고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죠. 네. 의녀 2분과 연녀 2분, 그 4분을 모셔놨어요. 송상현 부사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외국인한테 납치되어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지만 거절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이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발 장군의 그 시녀 애양이라는 여자, 정발 장군이 순국했다는 소리를 듣고 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ля 2분과 그다음에 의녀 2분은 전쟁이 나죠. 저 지붕에 올라갔어요. 저 지붕에 기아를 쪼개서 던지면서 까지 외장 한 놈이라도 죽이려고 애썼던 그 4분을 모셔놨어요. 여기는 기념관이라고 하고요. 동래성 전투를 이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때 남아있던 유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 그림이 네네. 동래부 순절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이고 네네. 우리가 동래성이 함락될 당시에 그 리얼한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 그림은 비행기를 타고 밑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림이죠. 네네. 네, 그런 기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기법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 그림에 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네. 송상용 부사가 2번 나와요. 아. 여기 나오고 여기. 근데 이제 일본군이 보니까 이 난문이 철동같이 잠겨져 있으니까 제일 허술한 어디? 산 쪽에는 아무래도 허술하겠죠. 허술한 저쪽으로 군대가 들어갑니다. 갑자기 일본군을 맞이한 동래성 백성들은 아수라장이 되죠. 자, 잘 보겠습니다. 여기 여자 둘 지붕에 올라갔죠. 기아를 깨워서 한 놈의 적이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 연료 2분이고, 저기 위에 말 타고 있는 저분은 왜 저렇게 말 타고 가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네네. 저분은 동래읍보다 훨씬 지위가 높았던 경상자병사 이각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동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군사, 자기가 한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산에다 진을 치겠다는 말을 하고 북문으로 도망을 갔어요.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네. 이 송상현하고 정말 대조되는 네. 선조. 네네. 선조도 사실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네. 전쟁이 4월 15일 날 일어났는데 선조 임금은 4월 30일 날 맞아요. 네. 서울을 떠납니다. 떠나서 6월 22일에 의주까지 몽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반대로 이제 좌절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주라는 사람은 네.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고 네네. 우리 민중들은 끝까지 남아서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는 모습. 네. 정말 백성들이 칼이 없었었지 않습니까? 곡괭이나 저 기와장으로 네네. 막 던지면서 네네. 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민중은 정말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내 하나의 목숨으로 왜군의 목숨을 하나라도 더 빼앗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전쟁과 가난으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나의 한 표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 부산이었습니다.